며느리가 요즘 집에 잘 안 오네. 아들은 자주 오는데 며느리는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오더라도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빨리 가려고만 하죠.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더 속상한 건 아들한테 물어봐도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하며 둘러댄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한 게 있나 싶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사위 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 바빠서요. 하며 연락이 뚝 끊기고 딸만 혼자 오는 경우가 생기죠.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사위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걸요. 그걸 모르고 했다가는 자식과의 관계까지 틀어집니다. 아들, 딸이 중간에 끼어서 가장 힘들어지거든요.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가족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간섭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여 만나 온전히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자신의 자식이 꾸린 소중한 가정이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된 하나의 세상입니다. 이 독립된 세상에 부모가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세했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 자녀 교육 및 육아 방식, 심지어 재정적인 문제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훈수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너희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다 너희를 생각해서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듣는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언이 아닌 간섭과 통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며느리나 사위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이나 그 양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전통을 따라 많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준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자신의 친정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와 같은 간섭 섞인 그리고 비난조의 말은 관계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고 깊은 골을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육아 방식을 둘러싼 간섭도 빼놓을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부모인 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자녀 부부의 훈육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이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들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되면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간섭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간섭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가족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 간섭입니다. 결혼한 자녀 부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때때로 다양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돕고자 하는 순수하고 선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섭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부부가 집을 장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큰 도움을 주었다면 그 후에 부모님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발언권이나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태줬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의식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부부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분명 자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대가로 자녀 부부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건강했던 관계는 급속도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직장 선택이나 사위의 사업 방향에 대해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심지어 부부 사이의 사적인 문제에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인해 자녀 부부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그들의 자존감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자신의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순수한 도움으로만 끝나야 합니다. 그 도움에 어떤 조건이 붙거나 자녀 부부의 삶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녀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감사히 받되 그에 대한 감사함은 충분히 표현하되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과 독립성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그들의 책임과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경제적 의존은 때로 정신적 종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종속 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 부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실천한다면 가족에게 더 큰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차별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친자녀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적인 태도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깊은 소외감과 함께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가 똑같이 늦잠을 잤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는 어제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일이 힘들어서 그랬겠지라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면서도 며느리에게는 게으르다거나 버릇없다고 비난하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것에는
못마땅해하거나 섭섭해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와 같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러한 차별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가사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이나 딸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거나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은 며느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만 건네고 자신의 친딸에게만 살갑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장인, 장모의 태도 또한 사위에게는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적인 대우는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가족 공동체에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내 핏줄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를 자신의 친자녀처럼 똑같이 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그들을 단번에 내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피의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배려하고 함께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 내 아들, 딸의 배우자라는 다소 거리감 있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야만 진정한 가족의 유대를 만들고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과 존중이 결국은 내 자녀의 행복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보이는 태도가 미래의 가족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즉 과도한 간섭, 경제적 간섭, 그리고 차별적인 태도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자녀의 행복까지도 위협하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 또한 극심한 괴로움과 고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이며 때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자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이 오히려 자녀의 행복을 해치고 가족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만복의 근원이며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그러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겸허히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꾸준한 노력과 희생에서 비롯된다. 이 위대한 가르침처럼 우리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그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거나 오직 나에게만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쉽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거나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질문해보고 성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보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 어린 노력과 이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는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